예전에는 정말 위험했었죠. 어이없이 뽑다가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얼굴 관련 위험한 감염의 60% 정도가 관련이라고 논문에 실려 있었으니까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의사가 산다 심우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코털을 뽑다가 잘못해서 뇌졸중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뇌졸중은 아니고 뇌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뇌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감염이 온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코를 보면은 여기 코 주변에 혈관이 되게 많아요. 얼굴에 혈관이 되게 많지만 코는 특히 혈관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코 성형하거나 비중격 수술할 때 들어가 보면은 이쪽이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나게 최대한 무혈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기도 하고요. 이제 어떻게 해서 위험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털이라는 게 잘 보면은 털이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털이 피부에서 원활하게 영양분과 다른 어떤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걸 모낭이라고 그래요. 모낭이 있는데 털을 뽑아내게 되면은 모낭이 딸려 나올 수도 있고 털만 나올 수 있는데 그 빈 공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 세균한테서 나를 지켜주는 방어막이 사라지겠죠. 거기를 뚫고 세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겠죠. 모낭염이나 다른 피부에 이제 질환이 생기게 되겠는데 이 피부에 세균 감염이 있었을 때 다른 부위라면 그냥 심장 쪽으로 흘러가겠죠. 흘러가면서 백혈구나 적혈구도 피 속에서는 세균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걔네들이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부학적 구조가 좀 달라요. 양 미간하고 양 입술을 잇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 보시면 이렇게 위험 삼각이라고 하죠. 데인저 트라이앵글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데인저 트라이앵글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부위가 굉장히 위험한 부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혈관이 보면은 동맥은 영양분을 가지고 와서 공급해 주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때 정맥이라는 통로를 이용하는데 정맥은 이렇게 코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이 부위는 눈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눈 쪽에 있는 정맥을 타고 뇌 쪽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다른 부위 정맥들은 보통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있어서 역류를 못하게 한번 가면 못 나오게 돼 있는데 정맥을 타고 뇌로 가게 되죠. 그럼 뇌에서는 한번 염증이 시작돼 버리면 어떨까요? 다 퍼져 가겠죠. 코 속의 염증을 잘못 만졌을 때 이렇게 논문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눈 주변, 아까 눈 주변 혈관을 통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눈 주변으로 해서 뇌까지 가버립니다.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위험 삼각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뇌 안으로 혈관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뇌 가운데 쪽에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하죠. 뇌하수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주변에 정맥이 굉장히 많은 다양하게 뭉쳐 있거든요. 여기서 염증이 시작이 돼서 뇌로 여기저기로 퍼지게 되겠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됐어요. 처음 보고된 게 언제냐면 1852년에 러들로라는 분이 저널에 발표를 했어요. 입술 주변에 얼굴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고름 같은 거, 종기가 생겼는데 위험한 상황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1888년에 외과 응용해부학 저널에 발표하신 분이 트레베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경로 방금 보셨던 혈관을 통해서 어떻게 염증이 진행하는 이걸 발표를 하셨고 그때 당시 굉장히 위험했던 게 1920년, 37년에도 이렇게 입술 쪽 염증 때문에 폐혈증이 오는 위험성 그다음에 37년에 보면은 얼굴에 위험한 영역 때문에 감염이 생긴다는 이 저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별로 한참 떨어져서 뚝뚝뚝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염증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위험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생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생제가 나와서
이쪽 세균 감염일 때 웬만한 세균 감염 항생제로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저도 20여 년 넘게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딱 3케이스 봤습니다. 3케이스 봤는데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으셨어요. 후유증 없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 항생제 요즘은 내성도 많이 생기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믿고 코털 뽑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사이, 입술 사이 이 영역에 염증이 있을 때는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혹시 뾰루지 같은 거 생겼을 때도 완전히 익었을 때는 주변하고 차단이 되니까 짜면은 옆으로 퍼지지 않고 그냥 쏙 빠져나오지만은 덜 익은 상태에서 짜버리면 정맥을 타고 주변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가장 좋은 대안은 코털을 뽑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코 속을 면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코털은 우리 몸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들 제거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 한강에서 자전거 탈 때 보셨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고 갔는데 갑자기 날파리들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휙 지나가 버리면 코 속으로 막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게 코털의 역할이거든요.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유지하시는 정도에서 면도하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